30년 전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 이른 봄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감싼 그 조용한 마을에 한 여인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마을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낡은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죠.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논의 파란 벼가 물결치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평화로운 마을에 한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아이들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그 여인의 이름은 김순이. 당시 35세였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평범한 아내였죠. 순이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고 20살의 같은 마을 청년 이정수와 결혼했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건설업을 시작해서 나름 성공하는 듯 보였죠. 순이는 그런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첫째 민준이가 태어나고 2년 후 둘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이들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정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변화를 걱정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묻지 못했죠. 순이는 무릎을 꿇고 남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치마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정수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이제 애정 대신 원망과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고 다들 수근거리고 있어. 난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어. 정수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자신이 사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렸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젊은 여자와 불륜 관계에 빠져 있었죠. 그 여자는 서울에서 온 25살 미용사였습니다. 정수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외도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으로 알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마음을 돌릴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아빠,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해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4살 아들 민준이가 울며 말했지만 정수는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어렸지만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용돈을 벌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를 보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넌 몰라.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정수의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엄마가 용돈이 필요할 때 자신의 반지까지 팔아서 용돈을 주던 엄마가 그런 사람일 리 없었습니다. 12살 딸 수진이도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는 더욱 어려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머리를 빗겨주던 엄마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빠의 말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민준이의 머리에서는 아직 어린아이 냄새가 났고 수진이의 작은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언제 볼 수 있을지, 아니 과연 다시 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날 오후, 정수는 두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미국 이민이라는 명목으로요. 사실 정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민 준비를 해왔습니다.
불륜 상대였던 미용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순이는 그들이 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길가에 서서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했지만 아무도 순이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후였으니까요. 버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은 너무나 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민준이가 축구공을 차는 소리도, 수진이가 인형과 대화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이가 남편 사업자금을 빼돌렸다더라. 그래서 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도망간 거래. 아이고, 참 못된 여자네. 어떻게 가정을 그렇게 파탄낼 수가 있어. 평소에 조용해 보이더니 속은 그렇지 못했나 보네. 순이는 억울했지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이미 남편과 아이들은 저 멀리 태평양 너머로 떠나버렸으니까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정수뿐이었고 그는 이미 멀리 가버린 후였습니다. 순이의 홀로 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근거림 속에서 그녀는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정수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한 빚이 고스란히 순이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빚의 규모는 순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컸습니다. 당시 3억 원이라는 거금이었죠. 1990년대 농촌에서 3억 원은 평생을 바쳐도 갚기 어려운 큰돈이었습니다. 순이가 살던 집과 농토를 모두 담보로 잡혀도 부족할 정도였죠. 순이야, 정수가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사업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도망까지 가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버리고 정말 무책임한 놈이지. 하지만 채권자들에게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린 것은 정수였지만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책임이었거든요. 빚쟁이들이 수시로 찾아왔고 순이는 시골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조차 감수해야 했습니다.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순이는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순이는 살아남기 위해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농사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았고 저녁에는 동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기도 했죠. 농사일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봄에는 모내기,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추수까지 다른 사람의 논밭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일해도 받는 품삯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공장은 마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미싱 앞에 앉아서 옷을 만드는 일이었죠. 단조로운 미싱 소리 속에서 순이는 종종 아이들 생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민준이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장 힘든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렸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가게 주인들도 냉랭했죠.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정순의 가정이 망했지. 아이들도 불쌍하게 됐어. 평생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러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살지? 이런 소리들이 순이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하거나 해명할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아이들로부터 오는 편지였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가끔씩이나마 민준이와 수진이의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정수가 완전히 연락을 차단하지는 않았던 초기였죠. 엄마, 미국 생활이 힘들어요. 영어도 어렵고 엄마가 보고 싶어요. 민준이의 편지였습니다. 서투른 한글로 쓴 편지였지만 순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가 왜 안 왔냐고 물어봐요. 아빠는 엄마가 바빠서 나중에 온다고 하는데 정말 와주세요. 수진이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순이는 답장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편지를 보낼 수도 없었죠. 가끔 우편 번호가 적힌 봉투가 있어도 정수가 의도적으로 주소를 불완전하게 적어서 답장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순이는 그래도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 담았죠. 그 편지들은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절대 잊지 말거라. 수진아, 우리 예쁜 딸, 엄마가 옆에 없어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엄마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너희들을 생각한단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편지마저 끊어졌습니다. 정수가 아이들에게 더욱 악랄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 엄마는 새로운 남자와 함께 살고 있어.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렸지. 엄마는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돈이 더 소중한 거지. 연락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엄마는 우리를 버렸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에 대한 진실을 물으면 정수는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거짓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죠. 심지어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쁠 거라고, 언젠가는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손은 굳은 살과 상처로 거칠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아이들의 안부를 빌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엄마는 여전히 여기 있단다. 너희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집을 지키고 있어. 엄마를 용서해다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세월이 지나면서 순이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혼자서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순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이들 소식은 어떻게 돼? 이제 좀 몸 챙겨가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고 과연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이사도 가지 않고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도 그대로 두었고 방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보존했죠.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수진이는 이제 수잔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42세가 된 그녀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촉망받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수잔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2살에 미국에 온 그녀는 언어의 장벽부터 극복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학교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웠고 한국에서 온 이민자라는 시선도 견뎌야 했죠. 아버지 정수는 미국에서 처음에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설업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미국에서의 정수는 영어도 서툴고 기술도 없는 그저 평범한 이민자일 뿐이었습니다. 불륜 상대였던 미용사 여자친구도 현실의 벽 앞에서 금세 그를 떠나버렸죠. 수잔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죠. 학용품을 사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웠고 친구들이 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빠 민준이는 16살이 되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피자 배달,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업에 소홀해졌고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잔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공부로 달래려 했던 것일까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잔은 여러 명문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그때 하버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업 성적과 에세이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동기들이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수자는 항상 장학금 학생이라는 부담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법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도 특별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있던 의문, 과연 엄마가 정말 잘못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그녀를 법학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로스쿨 시절 수자는 뛰어난 성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형사법과 민사소송법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교수들은 그녀의 논리적 사고력과 치밀한 분석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졸업 후 수자는 로스앤젤레스의 명문 법무법인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변호사였지만 몇 년 만에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자는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마이클은 실리콘밸리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젊은 기업가였습니다. 수잔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러 왔다가 그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고객과 변호사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수잔의 전문성에 감탄했고 수잔은 마이클의 진취적인 사고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1년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마이클의 회사는 그 후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결국 구글에 인수되면서 마이클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 후에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죠. 수잔의 남편 마이클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IT 기업 CEO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4살 아들 데이비드와 12살 딸 에밀리가 있었죠. 데이비드는 아버지를 닮아서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에밀리는 어머니를 닮아서 논리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집, 성공한 남편, 건강한 아이들, 그리고 자신만의 성공한 커리어까지. 하지만 수잔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수잔은 이 질문을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죠. 수진아, 아니 수잔. 내 엄마는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 우리가 미국에 온 후에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잖아. 그게 답이야. 하지만 수잔은 이상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밤늦게까지 자신과 오빠를 위해 옷을 꿰매주던 엄마,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엄마, 그런 사람이 정말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요? 오빠 민준이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며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는 엄마 얘기는 그만하자며 과거를 묻어두려 했죠. 바쁜 사업 일정을 핑계로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잔은 달랐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엄마 생각이 났죠. 혹시 엄마도 억울한 누명을 쓴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수잔의 사무실로 한국에서 온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30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내 한국인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의 주범이 이정수라는 사람인데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잔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수. 그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수잔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를 살펴보니 30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정수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부도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정수의 아내 김순희는 남편의 범행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정수가 도피 직전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수잔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엄마의 행적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희 여사는 현재 경북 안동의 한 농촌 마을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30년간 한 번도 재혼하지 않으셨고 품팔이와 야간 근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수잔은 목이 메었습니다. 30년간 엄마는 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탐정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김순희 여사는 지금도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수잔은 남편 마이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이클, 나는 30년간 잘못 알고 있었어. 내 엄마는 나와 오빠를 버린 게 아니었어. 마이클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잔, 그렇다면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해. 더 늦기 전에. 수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30년간 연락도 하지 않았던 딸을 엄마가 받아줄까요? 2024년 5월 수잔은 3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안동까지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수잔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 자장가 소리, 아플 때 이마에 올려주던 차가운 수건. GPS 안내에 따라 우회전하세요. 마침내 도착한 마을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자락의 모습은 그대로였죠. 수잔은 차를 세우고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순이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이장은 수잔을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신지?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 수진이에요. 이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수진이가 30년 만에? 아니, 그럼 미국에서 왔다는 거야? 수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아이고, 순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니? 저 산 너머 조그만 집에 혼자 살고 있어. 30년간 한 번도 이사 가지 않았지. 혹시라도 네가 찾아올까 봐서 말이야. 수잔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정말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장의 안내로 산길을 걸어 올라가니 작은 시골집이 보였습니다. 30년 세월의 흔적으로 많이 낡았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순이야, 손님이 왔어. 이장이 목소리를 높이자 집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65세가 된 김순이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여전히 온화한 눈빛을 가진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이는 수잔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수잔은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엄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요.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눈에 눈물이 고였죠. 수진이? 네, 수진이? 네, 엄마. 수진이에요. 순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수잔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30년간 엄마를 오해했어요. 아빠가 거짓말한 걸 이제야 알았어요. 순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괜찮아. 내가 살아서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다. 두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죠. 저녁이 되자 순이는 집안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꺼내왔습니다. 많이 없지만 엄마가 담근 김치 좀 먹어봐.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거야. 수자는 한 입 먹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시절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엄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수진아. 너는 잘못이 없어. 다 너희 아빠가. 아니,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그날 밤, 수자는 엄마와 함께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엄마 품에서 자는 밤이었죠. 다음 날, 수자는 엄마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것, 아이들이 있다는 것. 외손자, 외손녀가 있다고? 아이고, 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순이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엄마, 저와 함께 미국에 가세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 이곳이 내 고향이고 너희 아빠와의 추억도 있고. 하지만 엄마, 여기서 혼자 사시면. 괜찮다. 내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수자는 한국에 머물면서 엄마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사들과 접촉했고, 언론에도 연락했죠. 한 달 후, KBS 뉴스에서 특별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30년 전 사기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모든 죄명을 뒤집어쓰고 홀로 살아온 김순희 씨의 누명이 벗겨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정수의 횡령 사실과 그가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30년간 고생했구나. 정말 미안해. 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한편 미국에서는 정수가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모두 밝혀진 것입니다. 수자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왜 엄마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자나,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아빠가 모든 걸 망쳤다. 수자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했죠. 한국에서 2달을 보낸 수자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엄마를 설득했죠. 엄마, 제발 저희와 함께 살아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이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수잔이 보내준 손주들의 사진과 편지를 보고 나서였죠. 할머니,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가 만드신다는 김치를 먹어보고 싶어요. 에밀리. 할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큰 방을 드릴게요. 데이빗. 2024년 12월, 김순이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수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죠. 할머니. 그래, 내 손주들아. 순이는 처음 보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이클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잔이 마련한 집은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아름다운 저택이었습니다. 큰 정원과 함께 순이만을 위한 한국식으로 꾸민 방도 있었죠. 엄마, 이제부터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엄마가 전생에 먼 복을 쌓았길래 이런 딸을 두었을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이가 만든 한국 음식과 함께요. 와,
할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6개월이 흐른 후 수자는 끈질기게 오빠 민준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 일은 건드리지 말자며 거부했던 오빠였지만 수잔이 보내준 엄마의 근황과 진실에 대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마음을 바꿨죠. 수잔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마침내 오빠 민준도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죠. 엄마,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30년간 엄마를 오해했어요. 괜찮다, 민준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로부터 또 몇 개월 후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순이는 정원에서 장미꽃을 키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데이비드와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죠.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서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했어요. 정말? 뭐라고 자랑했는데?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라고요. 그 순간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30년간의 외로움과 아픔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만이 남았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순이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행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이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김순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홀로 살아왔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 같아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